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흠. 저번 시간 복습이에요. 1차 이제 함수 마지막 부분이었죠.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통합됩니다. 1차 방정식 1차 함수가 통합되고 x는 k, y는 k 그래프를 한번 특수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직설 방정식이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1차 함수와 연립 방정식이 통합됩니다. 알아봅니다. 그랬을 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1차 방정식의 꼴은 이런 꼴입니다. 이것을 y가 하나 풀어요. y가 하나 풀면 1차 함수 꼴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y 절편이라는 사실. 그럼 x 절편은 y에다 0을 대입해. 그러면 c 2항 마이너스 c,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x 절편이라는 사실.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예를 들어 풀어봤죠. 두 번째 x는 k, y는 k의 그래프는 이건 직선이 되는데 x는 k는 x축의 수직이고 y축과 평행입니다. y는 k는 x축과 평행이고 y축의 수직입니다. 이것을 외울 필요 없어. 헷갈려. 수직과 평행 헷갈려. 점 찍어. x가 k인 점을 2개만 찍어봐.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y가 k인 점을 2개만 찍어봐.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축의 평행인지 y축의 평행인지 딱 눈에 들어와요. 됐죠? 그랬을 때 x는 k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고 y는 k는 함수라고 했었죠? 눈을 껌뻑거리십니까 지금? 이 말이 지금 헷갈립니까? 이게 선생님이 말한 것들이 그렇지 돼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이 정확히 잡힌 겁니다. 나만의 정리를 하십시오. 선생님이 해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나만의 정리를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직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선 방정식은 첫 번째 기울기와 y절편을 알았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바로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면 y는 ax 플러스 b 끝.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지나가는 한 점을 압니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를 놓고 지나가는 기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b를 몰라요. x1, y1을 집어넣어요. 지나가는 점을 집어넣어요. 그럼 b값 나와요. y절편 튀어나와요. 집어넣고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어떻습니까? 먼저 두 점을 지나가. 직선이야.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는 뭐다?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다. 이게 기울기다. 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 기울기를 알아냈어요. 그럼 y는 ax 플러스 b로 놓고 지나가는 두 점이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 b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끝이다. 이 연습도 해봤던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 그럼 x절편, x축과의 교점, 점을 알 수가 있겠죠. y절편, y축과의 교점이니까 그 점을 알 수 있겠죠. 두 점을 찍어요. m,0이고 m,n입니다. 그럼 두 점 지난 직선 3번식으로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울기 구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한 y절편은 n이 있기 때문에 그냥 b값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n이 b값입니다. 됐죠?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해봤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9번째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이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입니다.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연립방정식 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는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 잡힙니다. 두 직선의 교점이 잡혀. 두 직선의 교점이 잡혀는 연립방정식 해가 되는 겁니다. 명심. 이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이 잡혀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다. 동시에 만족하는 x값, y값이다. 명심. 그래서 우리가 풀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 이제 비교 분석합니다.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연립방정식 해의 개수입니다.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일정원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위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평행입니다. 평면상에서 일치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두 직선이 한 평면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이다, 일치한다.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때 해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니까 한 쌍의 해가 될 것이고 x과 y가 이것은 해가 없는 거죠.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치면 교점이 무수하게 많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일점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교점이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평행이 되는 거고 일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기울기와 y절편입니다.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다른 겁니다. 얘는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은 거죠. 같습니다. y절편 다릅니다.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같지 않게 다른 거고 이 개수의 비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상수항의 비까지 같아버리면 우리는 일치가 되는 거야. 같으면 일치가 되는데 평행이면 상수항의 비는 달라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이건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묻지 마. 외워. 이거는 알겠죠? 지금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됐죠? 오케이. 자, 저번에 배웠던 건 전부입니다. 이제 목표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이제 2차 함수로 넘어왔습니다. 2차 함수에서 자, 2차 함수 기본형. y축으로 q만큼 평균한 거 그래프 그려주고 성질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표준형까지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형과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뜻부터 우리가 이제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뜻입니다. 자, 2차 함수가 뭐냐? 우리 1차 함수 배웠잖아요. 2차 함수는 차수가 2차인 겁니다. y는 fx에서 y가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y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이거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a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2차 x에 관한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y와 x 두 변수의 관계에서 y는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면 2차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함수예요. 이게 1차식이면 1차 함수. 이게 상수만 있으면 상수 함수. 3차식이면 y는 x에 관한 3차식이면 3차 함수. 4차식이면 4차식이면 4차 함수. 이게 무리식이면 무리 함수. 분수식이면 분수 함수. 삼각비가 있으면 삼각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수가 있으면 지수 함수. 로그가 있으면 로그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됐죠? 오케이. 2차 함수. 자, 그러면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이게 2차 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여러분 예전에 배웠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y는 뭐가 있냐면 가장 쉬운 거 x제곱. 그다음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죠? 이거 x축이고 y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는 x값을 찍죠. x가 0일 때 y가 얼마죠? 0이죠. 탁 찍습니다. 그죠? 탁 찍어요. 이렇게 여기 점 딱 찍어요. x가 1일 때 y 얼마죠? y는 1의 제곱인 거니까 x가 1일 때 y는 1. 이거 맞습니까? 그럼 x가 2면 y는 2의 제곱 4 맞습니까? x가 2면 2의 제곱 4. 이만큼 올라가겠죠. 2였을 때 4. 그 다음에 그럼 3이었을 때 9. 이 점들 몇 개 찍었더니 직선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었을 때 플러스 1. 땅 찍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를 전체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 4죠. 여기다 딱 찍어요. 이렇게. 딱. 그럼 y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찍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요. 왜? x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니까 0과 1세도 무수하게 많은 점이 있어요. 2분의 1 대입해주면 4분의 1 될 것이고 3분의 1 대입해주면 3분의 1 제곱이니까 9분의 1 될 것이고 따다다다다 찍어요. 그랬더니 이런 곡선이 된다 이거죠. 이게 2차 함수의 탄생입니다. 아, 이런 포물선의 모양새를 갖고 있겠구나. 2차 함수는. 그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y는 너무 두껍나?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려지죠? x가 1이었을 때, 0이었을 때 y는 0. 이 점. 툭 찍어볼게요. 이 점. 그럼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 점. 2면 y는 마이너스 4. 딱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딱.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대입해서 얻어진 값입니다. 이렇게. 그걸 점을 따다다다다 찍었더니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죠? 그때 보세요. 이 점을 뭐라고 합니까? 이 점을 우리는 꼭지점. 꼭지점. 그죠? 그 다음에 쭉 얘가 뭐가 되면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칭축. 요 2차 함수의 대칭축. 오케이? 이걸 중심으로 좌우 대칭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 앞에가 플러스 1이야. 양수면 아래로 볼록.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음수면 위로 볼록. 그죠? 이겁니다. 위로 볼록.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젠 또 그려볼게요. y는 뭐 2x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죠? 2x제곱은 x가 0일 때 0, x가 1이면 2, 이만큼 올라가죠. x가 2면 8, 미친듯이 올라가죠. 마이너스 1이면 역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파고들어. 안쪽으로. 으아! 이 안쪽 이렇게 파고들어. 이렇게. 폭이 좁아져. 그러면 y는 3x는 y는 이게 이제 보세요. y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y는 3x는 3x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그럼 x가 0일 때 0,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3이 되는 겁니다. 안쪽으로 더 파고들어. 그러니까 0일 때 0이고 이렇게 더 파고들어. 이렇게 더 파고듭니다. 더 뾰족해. 즉 1일 때, 2일 때, 3일 때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이차점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런 규칙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이야. 꼭지점 이건 알고 있겠죠. 놓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x가 0일 때 0이야. 그 다음에 x가 1이었을 때 뭐가 됩니까? x가 1이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x가 2였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어.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어. 그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래프를 역시 몇 개의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1일 때 마이너스 3 더 파고들어. 그래서 꼭지점이 원점이고 더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점만 찍어보면 돼. 똑같은 포물선이야. 어때요? 이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절대값을 딱 취해봐. 그럼 절대값이 커지죠. 1, 2, 3. 커질수록 폭은 어때요? 작아지는 겁니다. 이 폭이 y축 중심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절, 클, 폭. 좁.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우리가 1차 함수할 때 절클 와값이었죠. 절대값이 클수록 이 직선은 y축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y축에 가까워지는 거 맞아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2차 함수는. 그래서 절클 폭좁. 다시 뭐라고? 절클 폭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개 그려봐야 돼. 이렇게. 이게 되시죠? 이걸 정리를 딱 해보면 여기까지 됐죠? 이걸 정리를 딱 해보면 이겁니다. A가 양수일 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 그죠? 그리고 자 A가 음수일 때는 뭐라고?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고 네,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입니다. 원점. 둘 다. 그러니까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그죠? 그리고 대칭축은 뭐가 됩니까? 대칭축은 y축입니다. 즉 x는 0축이 대칭축이 됩니다. 이 y축이 대칭축이야. x는 0축. 이게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 원점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주면 x가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x가 0보다 큰 범위. 이쪽 그래프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때 x가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 근데 x가 0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 거 맞죠? 그죠? 이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얘는 x가 0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 x가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준은 x가 증가할 때입니다. 그때 y값이 증가, 이때는 y값이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석할 수 있겠죠?
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게 2차 함수의 기본형.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절클 폭적. 됐죠? 여기까지. 아, 그런 거구나. 끝.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지 1번입니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려봐. 2x제곱. 그려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입니다. 얘가 원점이에요. 무조건 어딜 지나갑니까? 원점 0,0 아닙니까? 1을 대입해봐. 그럼 1이었을 때 2 맞습니까? 그죠? 2였을 때 2 곱하기 지금 8 미친 듯이 올라가죠?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플러스 2 맞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럼 플러스 8 맞습니까? 그래프 다다다다다다.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어? 자,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이다. 맞고. 아래로 볼록한 폼을 써이다. 맞고. 점 마이너스 2,8을 지납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은 4고 4, 2, 8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 바로 얘가 축의 방정식. 대칭 축의 방정식. 우리는 대칭 축의 방정식을 그냥 축의 방식으로 합니다. 이 y축이 x는 0입니다. 맞고.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이겁니다. x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이겁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느낌 오죠? 이렇게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이거죠. 자, 이젠 3번. 이제 이 기본형 그래프를 알았어. 근데 y는 ax제곱 플러스 q야. 기본형 그래프에다가 q만큼 더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차 함수에서 설명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도형에 이동해서 우리가 y는 보세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1차 함수건 2차 함수건 분수 함수건 무한함수 어떤 함수건 상관이 없어. 앞으로는. 자, 보세요. 이것이 잘 봐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무슨 이동? 평행이동을 딱 하잖아요. 평행이동을 하면 설명드렸겠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y 대신 뭐 대입? y 대신 y 플러스 q를 대입합니까? y 마이너스 q를 대입합니까? 그대로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퀄 f x자리 뭐 대입?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건 이유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학원에서 도형에 이동할 때 가르쳐준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y는 f x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했고 x축으로는 p만큼 평이동한 거네. 근데 이놈은 x는 그대로 있잖아. 이 p가 0인 거지. 그죠? q만큼만 평이동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걸 알아달라. 이게 도형 이동입니다. 빼서 대입한다. 이거 명심. 다시 한번 정리.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이항시키면 y 마이너스 q니까 이항하니까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구나. 이거 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얘라면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대로 올린 겁니다. 꼭지점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q가 음수라면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그대로 올려진 거지요. 오케이? 이게 되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자, 뭐 x 제곱에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있어. 그럼 얘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2만큼 무슨 이동? 평이동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x 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꼭지 원점 이렇게 그려져. 이것을 y축 방향으로 2만큼 올려가. 꼭지점 이만큼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2야. 이게 원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2가 되는 것이고 축은 변함이 없어. x는 0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 자,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0,q가 되는 거죠.
0,q가 평행 이동한 것만큼 꼭지점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0,q가 될 것이고 축은 변함이 없어요. 왜? x는 0인데 x가 대칭 평행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x는 0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평행이동 보시면 돼. y는 2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을 옳은 것은 딱 짝을 보는 순간 분석 들어갑니다. 쟤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얘는 그쵸?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한 겁니다.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쫙 이게 원점이고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2x제곱의 그래프는 이겁니다.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 원점 지나가지 않습니까? 꼭지점이 원점입니다. 이것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 0,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만큼 그대로 쫙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봅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이다. 틀렸죠. 축의 방정식은 뭐죠? 바로 x는 0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가 아니라 0, 이거 0이고 0, 마이너스 4입니다. 0, 마이너스 4. 예.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죠?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요거 아닙니까? 요거죠? 그죠? 요것을 이게 음수니까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폭은 똑같아. y축 방향으로 4만큼 그대로 올려. 여기가 4야. 그대로 올려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축, 요 x축을 사이에 두고 대칭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려보면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대칭이동도 배웁니다. 그럼 더 쉽게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프의 모양새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나는 포럼성이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래프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요거 갖고 따지는 거죠. 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갑니다. 4번도 틀렸네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한 것이다.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한 것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뿐이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겁니다. 얘는 뭐지? 얘는 플러스 q가 없어. 그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아닙니다. 대신 x자리에 x 빼기 p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무엇을?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x 빼기 p가 들어간 거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럼 그래프를 딱 보면 원래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딱 합니다. 꼭지점이 0,0이었어. 그러니까 p,0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대로 x값만 p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축으로 p만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p가 마이너스라면 저쪽으로 가겠죠. 양수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꼭지점이 원점이야. 뭐로 바뀌어? 꼭지점이 p,0으로 바뀌는 겁니다. 꼭지점이 p,0으로 바뀌고 대칭축이 x는 0이야. 이 대칭축은 뭐가 됩니까? x는 p가 되는 겁니다. 꼭지점은 p,0 되는 것이고 대충 미미한 차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끝나는 거야. 됐죠? 아, 평행이동한 것만 보면 된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y는 2배 x만 3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저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y는 보세요. 2배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한 겁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그래야지 x 빼기 3이 들어가는 거죠. 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평행이동. 그럼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거죠. 우리가 자 원점인데 2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거 아닙니까? 꼭지점이 원점이고 얘를 x축으로 3만큼. 그러면 x축에 3이 있어. 3만큼. 그대로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예요. 대칭축은 뭐가 됩니까? x는 3이 대칭축이 될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바로 3,0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이거 아니지.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아니지. x는 3이지.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는 겁니까? 이것은 1사분면 지나겠네요. 그죠?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2사분면과 3사분면 지나가나? 1, 2, 3은 지나면 폴옵선이다. 아하, 그럼 따져봐야겠네. 이게 y축과의 교점, x 때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어보면 y는 18.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이 18. 쭉 올라가서, 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쭉 올라가고 이 그래프는 쭉 올라가서 어디에서 만나? 18에서 만나. y좌표 18입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갈 수 있겠네. 됐어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가는 폼선이 맞네요. y축과 18에서 만나는 거니까 0, x 때 0을 대입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이 18.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이게 맞네. 쉽지 않았겠네. 그 다음에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아니죠? 플러스 3만큼 폐기도한 거죠. 그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3보다 어때?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 증가를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 하나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틀렸겠네. 헷갈렸겠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x축으로 3만큼 평균한 거다. 빼서 대입한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표준형입니다. 아까 일반형이 y는 a의 x제곱입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한, 저것은 y는 ax제곱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반으로 q만큼 평이동한 그래프, 이것이 표준형입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 가장 중요한 2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표준형.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대로 꼭지점이 평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한 것만큼 꼭지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대칭축은 x는 0이었습니다. 그럼 x축으로 p만큼 가는 거니까 x는 p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평행이동한 것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겁니다. 이게 표준형이다. 문제 하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APQ의 부호 정항입니다. 그럼 이것의 부호를 정할 때 먼저 이 앞에 A는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고 위로 볼록이면 음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저것이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고 위로 볼록이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고 위로 볼록이면 음수다. 이거 알아둘 것이고, 두 번째 PQ의 부호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게 P, Q가 꼭지점이지 않습니까?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0,0에서 P쪽으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한 거니까 꼭지점이 P, Q야. 그러면 그 PQ의 부호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보세요. 1사분면에 있으면 둘 다 양수, 2사분면에 있으면 P가 음수, Q가 양수. 왜? 이거잖아. 1사분면은 둘 다 양수고 2사분면은 X가 음수고 Y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X가 음수고 Y가 양수. 3사분면은 둘 다 음수, 4사분면은 X가 양수고 Y가 음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꼭지점이 어떤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꼭지점의 위치만 몇 사분면에 있는지 확인해주면 끝난다. 됐죠? 이거?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한번 배운 거고 처음 배운 학생들도 이 정도는 쫓아올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저 그래프의 탄생, 기본형을 찾아. y는 뭐죠? 3x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쟤는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빼서 대입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y축 방향 얼마만큼? 바로 마이너스 2만큼. 무슨 이동한 겁니까? 평행 이동한 겁니다.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프를 딱 보면 그려봐. 이렇게. 이게 원점입니다. y는 3x의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응?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 꼭점이 일로 딱 찍히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프가 쭉 그대로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략 그린 겁니다. 이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 그래프의 Y절편, Y축과의 교점은 뭐가 됩니까? X 때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해보면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3 빼기 2니까 1점을 지나갔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려보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다시 그려볼게요. 요 1점. 여기 1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거 지울게 이거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Y절편. X한테 0 대입해주면 3 빼기 2니까 1점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예, 맞습니다. Y축과 0,1에서 만납니다. 예, 맞습니다. 저게 Y절편이죠.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다. 맞습니다.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데 4사분면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Y절편이 1인 거니까.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건데. 됐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이 되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그래프만 그려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답이었네 벌써. 이게 기본형 그래프와 표준형 그래프를 오늘 그려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총정리합니다. 봅시다. 2차 함수의 기본형이죠. Y축으로 Q만큼 평이도한 거죠.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가 목표를 잡았었고, 그 다음에 X축으로 P만큼 평이도한 거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도한 표준형 맞습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부호까지 결정해보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때 2차 함수의 뜻은 뭐라고? Y는 fx에서 Y가 x에 관한 2차식, 즉 Y는 x에 관한 2차식, A가 0이 아니어야 돼. 2차항이 살아있어야 돼. 이게 2차 함수다. 됐죠? 그럼 2차 함수 기본형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줍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원점이면서 아래로 볼록. 0,0 x에 0 대입 y 0 대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꼭점이 원점이면서 위로 볼록, 음수면. 대칭축은 뭐라고? Y축. Y축은 뭐라고? X는 0축. 꼭지점 뭐라고? 0,0. 얘도 0,0. 대칭축은 Y축, 즉 X는 0축. 오케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이 그래프의 특징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기본형 그래프를 AX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도한 거죠. 그러면 Y는 AX 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도한 거다.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그대로 Q만큼 올리면 됩니다. 꼭지점 좌표는 뭐라고? 0,Q. 대칭축은 평이동하지 않았으니까 변하지 않아. X는 0 변하지 않습니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거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폭은 좁아진다. 절클, 폭적. 이런 것들이 달달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인 AX-P의 제곱 이꼴 0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평이동. 따라서 꼭점이 자 원점인데 X축으로 P만큼 간 거니까 그대로 X축으로 P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그럼 꼭점은 P, 0이 될 것이고 대칭축은 X는 P가 되겠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됐죠? 이제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그럼 꼭점은 P, Q가 된다. 대칭축은 평이동한 X만큼, X는 P가 대칭축이 된다. 느낌 오셨죠? 이젠 이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고 그대로 평이동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응? 여기까지 다 배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호 결정. 요 A의 부호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결정.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됐죠? 위로 볼록하면 A가 음수. 그 다음에 PQ의 부호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 그 꼭지점이 제 몇 사분면에 있느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데는 전부입니다. 이게 돼야 다음 시간에 1차,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서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복습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이 2차 함수가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저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과 통합이 됩니다. 다 통합이 돼요. 나중에 지수, 로그 다 2차 함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미분 적분할 때도 2차 함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2차 함수 그래프는. 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 많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일반형 그래프, 일반형 그래프를 표준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ABC의 부호를 정합니다. 이걸 할 것이고요. 2차 함수의 식구하기입니다. 이제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거꾸로 조건을 주고 2차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1차 함수 식구하는 거 4가지 배웠었잖아요. 기울기와 y절편 알 때,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2점을 지나간 직선일 때,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 알 때 2차 함수 식구하는 거 4가지 배웠잖아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꼭지점 좌표, x축의 방정식이 있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을 할 때, x축과의 교점이 이런 꼴일 때 2차 함수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거꾸로 역추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다음 시간 할 게 많아요. 최대값, 최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y값이야. 무조건 y값. y값 중에서 가장 큰가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인데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수학 100점으로 가는 길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 1 이지훈이었습니다.